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투자를 실장님의 지금 관심사도 그쪽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시장에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변동성이 완만해지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준금리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 경제가 언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까 같은 말입니다. 그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비교할 만한 잣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미국이 역사상 가장 낮은 지금하고 똑같은 낮은 금리를 만들었죠. 가파른 속도로 떨어뜨렸죠. 미국만 보면 코로나19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비슷해요. 미국만 보면. 우리나라로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충격이 조금 더 커요. 우리나라로만 보면 IMF 외환위기보다 약해요. 올해 충격이. 우리나라로만 보면. 글로벌리 보면 올해가 가장 충격이고요. 자, 이걸 잠깐 정리하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가 언제 다시 올렸느냐, 언제 다시 인상하기 시작했느냐, 2015년 12월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제가 이걸 애우고 있어요.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또 한 번, 17년에 3번, 18년에 4번 금리를 인상합니다. 9번.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그 기준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 깔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코로나19의 충격은 그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보다 약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역사적으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2021년 안에 기준금리가 제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시중금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언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성 있는 지표가 GDP 갭이라는 지표예요. GDP 갭이라는 지표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한 2.5%. 근데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2020년이 마이너스 1.1%였죠. 그러면 2.5에서 마이너스 1.1로 이 갭이 대략 한 3.6%포인트죠. 대략. 그럼 마이너스 3.6%포인트가 GDP 갭인 거예요. 근데 이 GDP 갭이 0이 될 때, 그럼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실질 성장률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그게 IMF는 202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22년에서 23년 사이.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쯤에 서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파월도 22년까지는 없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 없죠. 파월도 그렇게 했고요. 파월이 그렇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한다. 이거는 죽는 거죠. 자살행위죠. 굉장히 어렵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의 회복 정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0%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워요.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거든. 금리를 인상하면.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보통 많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굳이 금리 인상을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우리 금리 인상하는 게 맞냐, 인하하는 게 낫냐라고 회의를 하면서 다수결로 결정할 텐데, 경기 부양 수준, 뭐 실업률 수준, 그리고 물가 상승률 수준, 이런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2021년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제롬 파월의 의견을 말씀 주신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AIT라는 것을 발표했죠. 물가 상승세가 이제 2021년에 어느 정도 오더라도 2020년 안에 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높은 현행 물가 상승률을 보고 금리를 인상이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떨어진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 물가 상승률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도 그때 맞춰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조금 용인하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그래야
평균 물가로는 여전히 0이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도 경제가 어느 정도 와도 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도.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제자리로 2021년 안에 돌려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제가 그러면 솔직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투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고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양쪽 채널에서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마이스쿨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신 분은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상용 부동산 시장 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3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기조가 더 격화되고 있지 완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스탠스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럼 상용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조정되는데 2021년에 언제까지 조정될까입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태프분들도 귀가 쫑긋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언제가 저점이냐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은 분이 상용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예, 아마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 만한 분인데 저는 이렇게 본다.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표로 보고요. 이분은 실물 바닥에서 보는 건데 거의 커먼센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생각이. 근데 실물적으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저점, 언제 저점이냐는 금매를 먼저 보시고요. 그러니까 금매 건수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금매 건수 말고 경매 건수. 아직 경매가 많진 않아요. 금매가 먼저 드리워지고 금매가 또 더 센 금매, 급해지는 금매. 왜 금매가 발생해요?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죠. 제가 경익남에서 말씀드렸죠. 공실률이 늘어나는데 특히 90% 대출받아서 산 상용 건물 투자자들. 그러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공실이 커지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금매가 발생해요. 근데 아직 덜 급한 이유는 샀던 시점보다 지금 파는 시점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안 급한 것 뿐이에요. 근데 더더더 급해지다 보면 그 가격도 못 받고 팔게 돼요. 예를 들면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이제 9억에도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준으로 이 투자자가 산 시점과 판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 매물의 급매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무소, 여러분은 이제 지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표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금매 건수가 늘어난다 라는 것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그러면 금매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 금매 매물이 실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보면 실제 이 매물을 샀던 시점과 판 시점을 보면 그 가격보다 더 조정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증가세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어. 얼마나 급한지. 근데 금매가 진전되다가 이게 아예 빚을 못 갚는 디폴트 상황이 오면 그게 경매인 거예요. 그쵸. 은행에서 돈 갚아라, 돈 못 갚냐? 그럼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경매 물건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래부터 코로나19 상황 말고 공실 상황 말고 원래부터 그 경매 매물은 있었겠죠. 원래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매 물건이 더 많아지느냐 집중되느냐 이런 시점을 보면 거의 그게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용 부동산 시장의 조정 극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극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지점에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상용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하고 관련이 없는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할 수 있고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주택 투자 어렵거든요. 예. 저희 집값도 얼마 이상이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래도 이사를 못 가요. 대출이 끼어서는 못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용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90% 대출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언제 그러면 이 상용 부동산 시장의 조정세가 언제까지 전개될까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을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3, 4월 달에
더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한 6월 정도로 현재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3달 정도 전에 어나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채널을 중심으로든 어나운스를 해드릴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점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또 어나운스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6월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게 어나운스가 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업자들이 창업 열기가 없어요. 폐업은 하고자 하지만. 근데 이제 창업 열기가 다시 집중되는 그런 시점이 종식 선언이에요. 그때 창업 열기가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막 투자를 더 진전시키면서 오피스 공실이 줄어들고 다소, 그리고 상가 건물에 또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다 마찬가지 창업자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때쯤에는 이제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제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실장님의 지금 관심사도 그쪽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그 에이전시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카톡으로. 저는 오늘 오전에 상업용 건물 보고 왔어요. 이자가 한 달에 2,400이래요. 대출 이자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공실이 났을 때 그 공포가 내가 한 달에 이자를 2,400을 갚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견뎌낼 것이냐라는 거죠. 또 건물 전체에 딱 한 회사만 들어와 있어요. 사옥이에요. 네. 한 번에 빠지면 전체가 공실 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수익. 그냥 100씩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400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지금 그쪽 촬영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다 같은 걸 바라보시네요. 지금 어쨌든 그 지표로만 보면 제가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편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지표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공실률. 이런 지표로 보면 언제가 저점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어쨌든 종식선언이라는 그런 기점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물을 봐두셔야 되거든요. 관심 지역이 있으면 관심 지역에 여러분은 지표를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지표가 아니라면 체감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들이 있고 이 매물이 언제 내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막 오래됐어요. 뭐 예를 들어 깎으려고 시도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9억 8천에 해주세요 하면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없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투자 심리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가격의 조정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여러분의 투자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금매를 좀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죠. 아직 안 깎아줘. 1%도 안 깎아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실은 났는데 값어치가 올라서 견딜만해. 아직 나는 견딜만해 이러면서 상관없어 이러면서 안 깎아줘.